네, 녹화 시작 눌렀고요. 일단은 내가 글을 썼으니까 내 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유 쿼터제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처음 들어봤고 우유 쿼터제 우유 원가 우유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원유 가격 연동제 이름이 어렵기는 한데 결국에 연동제라는 거는 쿼터만큼은 정해놓고 이만큼은 정해놓고 그 가격 거기에는 일정 가격을 딱 정해. 그리고 생산량도 정해. 그래서 판매량을 정해서 이만큼을 팔아.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니네가 원하는 만큼 사라. 이게 이 원유 가격 연동제의 핵심이자 가장 쉬운 설명이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나온 게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좀 원유 흰 우유 말고 모든 원유 자체에다가 그 연동제를 했었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흰 우유랑 가공유랑 나눠서 그 가격을 측정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던 거. 그게 크게 큰 주제였던 것 같아.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상 이 모든 내용의 제일 핵심이자 이걸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걸 마지막까지 이 글을 봐준 사람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요것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입니다.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 이거에 대한 너네들의 감상평? 감상평도 재밌을 것 같고 내지는 이거랑 비슷한 무언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네, 예? 저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너 백 사장이 말한 것처럼 이 원유, 우유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아서 약간 아직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고 또 뭔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시기별로 다른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너무 말한 대로 말도 어렵고 이래서 처음에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뉴스레터 보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줘서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백사장 아주 많이 수고했고 나는 사실 참 안타까웠지. 이게 물론 양측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정말 정말 어렵 어렵게 나오겠지만 더 안타까웠던 건 이게 단순히 낙농업에서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지. 이런 지금 우리 식탁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식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뭐 죽어가는 농가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물론 정부에서는 모든 농가에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백 사장이 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 정예지만 우리 구독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던 글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 에, 말해도 돼? 말았어요. 제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유 가격 측정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했지만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잘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식습관이 바뀌고 해외에서 많은 수입 우유들이 더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 것을 더 사용하지 않게 된 거잖아. 그치. 약간 그래서 시대의 변화지. 음,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 사이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외수 시장에 더 끼어드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맞아, 그런 것 지금 같아. 뭐 비건 챌린지라 해야 되나?
뭐 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채식을 하는 게 비건을 시작하는 가장 작은 시작이다. 뭐 요런 거 있잖아. 약간 비건 챌린지 요런 느낌. 근데 우린 지금 비건 챌린지를 할 게 아니라 한식 챌린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약간 인정. 근데 한식이 진짜 생각보다 비건이 많아. 그냥 비건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안 했을 그치.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비건들은 너무 이미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옛날보단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비건이라 하면은 그 이미지 있잖아. 약간 그치. 한식 한식 옛날에는 급식에 흰우유 다 줬잖아. 맞아. 근데 그걸 먹는 애들도 줄어들었어. 응. 그치, 사회적으로 약간 줄어들었어. 그 약간 그런 사회적인 형태가 바뀌니까 이 낙농업이 버티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라는 느낌이 든달까 점점.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냥 국내에서 이 산업이 이런 농산물 산업이 살아남기 쉬운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남기 쉬운가 했을 때, 아, 여기까지 버틴 것도 잘한 거다라는 끝에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 음, 그렇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 우유가 들어오는 것도 멸균 우유가 이제 되면서, 그냥 우유 말고도 이제 멸균 우유가 되면서, 그래서 그게 수입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근데 외국은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리 관세를 붙이더라도 그게 더 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흐름, 사회의 형태? 근데 사실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는 건 카페 아니야? 카페? 사실 뭐 치즈 나는 내 개인적인 생활을 돌아보면 치즈나 버터를 먹는 경우보다 물론 직접 먹는 경우는 좀 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리해서 먹으니까 나는 우유를 많이 마시는 거는 사실 카페 같단 말이지. 뭐 음, 라떼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밀크쉐이크나 프라푸치노 요런 거 마실 때 우유 들어가잖아. 음.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그런 쿼터제를 적용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 기업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우유를 정량 사도록? 응. 오, 근데 물론 어려울 것 같긴 해. 이게 카페는 맛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유를 보통 한 종류만 쓰는 경우가 많잖아. 딱 하나의 그치. 우유를 들여와서 그 맛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 부담을 같이 나누어 들면은 음, 종이도 둘이서 들면 낫대잖아, 백지장도. 그치. 그리고 뭐 이건 조금 논의 이야기인데 한식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요즘 명이나물이 제철이라서 마트 갔더니 한 봉지에 2,500원에 팔더라. 오,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어서 한 달 뒤에 고기랑 먹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요런 말씀 드리면서 아, 한식 맛있겠다. 광공이야, 한식 광공. 아니, 저 사람 한식 광공임. 저 사람 이름 밑에다 한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한식 씨. 그리고 저기 뭐야 내가 백사장 글 읽고 나서 비네스트라는 기업도 처음 들어봤거든 나는. 그래서 좀 제품을 좀 찾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그 카이막 난 참 비네스트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타이틀이 보통 뭔가 버려지는 걸로 하면은 뭐 환경을 강조한다든지 뭔가 더 가치에 가치 소비에 집중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 제품 타이틀을 목장에서 온 카이막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음, 난 진짜 똑똑하다 생각했거든. 이게 진짜. 뭔가 버려진다. 이런 부정적인 거를 좀 빼고 그 제품 자체로도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는 게 좀 더 내 생각엔 좀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맞아, 맞아. 소비자들은 자기 돈을 쓰는 건데, 솔직히 안 와닿을 수 있잖아. 환경을 생각한 이런 거나 버려지는 걸 우리가 막아요,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목장에서 온 이런 걸로 하면은 진짜 신선함이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신선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부차적인 효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돕네? 버려지는 우유가 없어서 우리 환경이 개선되네? 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게 훨씬 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방법이지. 맞아. 그런 뭐 면에서 정말 목장에서 왔다 하면은
비싸도 뭔가 납득이 가는 느낌. 음, 약간 응. 먹장발? 오케이 괜찮겠군 그 약간. 근데 약간 그 가공, 가공한 제품으로도 카이막을 선택한 것도 난 잘했다 생각해. 막 치즈 이런 것보다 카이막이 좀 더 매력적이잖아. 돈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 그 뭔가, 카이막 만드는데 우유 엄청 많이 쓰이잖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딱 한창 카이막이 유행해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뭐 유행이기도 하고. 응, 그래서 난 좋은 것 같아. 나도. 백종원이 가서 카이막 진짜 맛있는데 국내에 들여오지 못한 이유가 우유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라 그랬잖아. 우유를 사용하게 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치. 약간 그 뭐지? 어, 나는 더불어서 그 이사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케팅적으로 목장 어쩌고를 살리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 약간 그것처럼 이 남은 우유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어주세요라기보다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그냥 많이 나오면 그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음,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환경을 보호하고 뭐 음식물이 버려지고 이런 거에 호소하기보다는 이걸로 실제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좋은 제품이면 어차피 사람들은 사. 특히나 요즘같이 취향 제품을 많이 사는 시대라든지 좋아하는 거 많이 있으면은 그냥 더 돈 더 주더라도 요즘 사 먹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네스트가 또 칭찬받아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음, 니즈 파악을 좀 잘 꽂았다? 너무 막 환경적으로 막 가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카이막이라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원유 사용량을 늘렸다? 라는 점이 좋았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음, 이사장이 카페에서 우유를 많이 사용하니까 카페에서도 일정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시기를 잠깐 놓쳐서 얘기를 못했는데 내 생각에 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우유를 한 곳에서 유통을 받기도 하고 그 유통을 받음으로 유통 받을 때 딱 그 양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어 카페에 유통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그거 가격을 조금 더 받는 거지. 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 카페 유통되는 우유는 원가 측정을 조금 더 높게 받기? 그런 거. 아까 생긴 게 뭐, 원유 가격이랑 그거 가공품 만드는 비용이랑 다르게 한 거잖아, 가장 최근이. 그런 것처럼 카페에서 받는 거는 좀 더 받으면 어떨까? 또 얘기가 나와서 더 복잡해지겠지만, 관계가 갑자기 우리 이렇게 낙농진흥회에서 이제 카페가 들어가니까 좀 더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소비를 위해서라면 그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해요. 에이, 들고요. 그러면 방금 그 수장이 말한 것처럼 우유를 활용한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거. 지금 비네스트에서 하고 있는 카이막 이런 거 말고. 음, 나 생각이 드는 게 멸균 우유가 되게 유통기한이 길어지잖아. 우리 남는 원유를 통해서 유통기한이 그게 멸균 우유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제 한계를 넘어섰을 때. 분유를 이제 다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도 우유니까 사시사철을 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분유로 다 바꾸는 편인 건데 그 음, 멸균 우유도 그 공정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걸? 버려지는 것보단 공정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통기한을 늘려가지고 조금 더 소비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공장 설비는 유가공 업체에서 하는데 응, 그러니까 그걸 유가공 업체에서 사가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사기 전까지 있는 그 낙농 업체들은 보통 원유만 생산을 해서 낸다는 거지. 근데 또 낙농업에서 음, 그 멸균 우유를 만들기에는 이미 외수 시장에서 들어온 멸균 우유들의 가격이 훨씬 싸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뭐 그런 그래서 정도. 이게 오히려 그런 거다. 약간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다 보니까 점점 더 꼬인다는 느낌이 들었어. 난 약간 조사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해서 일단 불 꺼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내놨어. 그러니까 몇 년은 일단 먹고 사는데
계속 점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물론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더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뭔가 바꾸던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갈아엎자니 마땅한 해결책이 솔직히 또 있나 하면은 글쎄 라는 거지. 이 낙농업자를 지키기 위한 걸로 결국에는 약간 시작이 됐는데, 이 낙농업자들이 사실상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장의 경제에 따르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다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솔직히 막 우리나라처럼 땅이 그렇게 안 크잖아.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싸게 하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더라. 정부에서 그냥 아예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원유 가격을 할당을 해가지고 기업한테 뭔가 맡긴다기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그냥 보조금으로 좀 메꾸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텐데. 그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에어비앤비는 지금 좀 자리 잡긴 했지만 우버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뭔가 문제점이 계속 거론됐던 게 한국 정책에서 제한되는 게 많아서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를 왜 완화했을까? 완화하지 말고 그냥 더 강화해서 우리 거를 더 사게 하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서도 음, 근데 심지어 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밀크 소믈리에 이런 건 없나? 밀크 소믈리에. 우유? 아, 맞아. 우유도 약간 맛이 다 다르지 않나? 그 맞아. 그치. 저지방 우유 이런 걸로 나누는 것도 맛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궁금하다. 어디 생산지냐에 따라서 다를까? 진짜 다르지 않을까? 그 먹는 게 아니 다를 거 아니야. 궁금하다. 근데 막 진짜 소믈리에 중에 제일 일단 1등은 그거잖아. 1등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온 게 와인 소믈리에잖아. 응, 근데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아하는 매니아층도 두텁고 그 와인도 산지별로 맛이 다르고 이런 게 좀 특징이 제각각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어디 여행 갔을 때 막 와인 관광 코스 이런 거 있잖아. 응. 근데 와이너리 투어하는 거. 응. 음, 응. 그럼 우유도 잘 활용하면 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가 생각이 나서. 그런 농장에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걸 더 많이 들려도 될 것 같고, 그 우유 소믈리에서 딱 든 생각이, 우유의 국내 우유에 대한 약간 프리미엄화? 고급화? 해서 어차피 비쌀 수밖에 없다면은 비싸도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를 더 마땅하게 만들어 버려라 라는 생각도 들었어. 너무 그러니까 아싸리 어쩔 수 없이 비싸다? 그러면은 비싸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제품력을 가지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쓰면서 먹지 않을까? 물론 좀 시장이 약간 축소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제 금액대는 매출액은 같아지게끔 뭐 이런 식으로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우리 지금 한우 포지셔닝처럼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우유 소믈리에 얘기하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 지금 우유 보는 거는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그치? 저지방 우유, 멸균 우유, 뭐, 3% 이하 뭐 그런 등등으로 종류에 맞춰져 있지, 뭐, 그, 생산하는 지역이나 뭐, 농가에서 따로 생산을 하진 않으니까. 뭔가 그렇지 않아?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그 농가한테 직접 컨택해가지고 좀 대용량으로 해서 살 수가 있잖아. 근데 우유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와인을 예로 들면은 와인은 저장성이 되게 기니까 오히려 그리고 숙성할수록 더 맛이 깊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와이너리 투어도 할 수 있고 와인에 대한 종류도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우유는 진짜 저장성이 짧잖아. 특히 원유 인 거고 우리가 뭐 투어를 한다 생각했을 때도 그 우유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유만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어렵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려. 음,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실 먹는 유제품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잖아. 뭐 치즈, 버터, 뭐 카이마까지 넣어도 사실 몇 개 없잖아. 그렇다고 새로운 유제품을 들여오기에는 소비자들의 경계심, 거부감이 좀 셀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 사실 카이막이 뜰 수 있었던 게 약간 맛잘알 백종원 선생님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약간 백사장의 추임새를 빌려서 아싸리 활용 방안을 더 높이는 게 내가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최근에 유제품 뭘 맛있게 먹었지 했을 때 그 너네 카즈아 망고 요거트 알아? 어, 당연. 모르겠네. 엄청 나는 먹고 싶어. 나는 마침 그 부모님이 해외여행으로 베트남을 갔다 와서 건망고를 엄청 사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 마트 가서 요거트 사와가지고 건망고 넣어서 사실 나는 첫 번째는 하루도 못 참고 4시간 만에 꺼내 먹었거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평소에 먹던 양보다 유제품 내가 평소에 먹던 양보다 유제품의 양이 훨씬 늘었잖아. 어쨌든 결과적으로. 난 평소에 요거트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지금 뭐 3일 연속으로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활용 방안을 좀 더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더 유제품의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유제품의 종류라는 건 뭐야? 사람들의 거부감 있을 거라는 다른 유제품. 그러니까 예를 뭐 들면 카이막처럼 우리가 몰랐는데 존재하는 유제품 유가공 상품? 그런 거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자. 왜냐면은 나는 일단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그러지. 나는 약간 향신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난 좀 경계심이 있는 편이거든. 약간 뭔가 새로운 메뉴를 도전하러 가도 같이 간 사람한테 먹어봐. 어때? 이런 타입이라서. 뭐,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는 또 이런 외식 쪽에 그래도 어쨌든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관심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푸드 네오포비아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유제품류보다 활용방은 건망고 요거트처럼 뭐 이런 게 좀 더 많아지면은 소비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었어. 좋은 것 같아. 약간 그런 제품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확실히 시키면은 시킬 때만큼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 그릭 요거트는 어땠어, 이사장? 그릭 그릭 요거트. 요거트? 난 어. 사실 그릭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 플레인 요거트를 더 좋아해. 그 묽은. 응. 나는 사실 씹는 걸 좀 귀찮아해가지고 음식보다 음료를 그렇다고 밥을 안 먹는 건 아닌데 음료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 그릭 요거트는 너무 이에 시멘트 바르는 느낌이라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입에 시멘트 바르는. 근데 그러니까 그릭 약간 요거트가 취향 엄청 활용도가 높잖아. 그렇긴 하지. 맞아. 근데 다른 것들은 뭐 건망고 요거트, 망고 요거트는 잘 모르겠지만 우유가 활용될 수 있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맞아. 갑자기 들었어. 뭐 딱 치즈도 그냥 있든. 그릭 요거트도 보통 이제 다 견과류, 과일 이런 거만 넣으니까 그 과일 종류만 바뀌니까 활용도가 높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그치. 알지? 그냥 활용에 대한 활용도가 낮지. 그래서 우유 유제품류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꼭 음식으로만 원유가 남는 걸 해결해야 될까? 원유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 꼭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뭐 다른 동물이 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미용 목적으로 원유를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없을까? 이 생각이 들어. 그래, 탈모 예방과 미용에서 산 건데. 품절돼, 난 품귀 현상 일어난다고. 품절되는. 화장품 성분으로 막 원유를 쓴다던가 뭐 이런 거 방법이 없을까? 곧 근데 생기는. 아니면 막 우유를 요리했을 때 더 많이 쓰잖아. 아닌가? 뭔가 나는 뭐 크림 파스타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우유가 들어가는 건 보통 아니긴 하지만 우유로 대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
맞아. 사람들 우유나 코치즈 넣으면 그 휘핑크림 그거랑 비슷해지니까 생크림 이거랑. 어. 그렇게 한다고. 그거를 조금 더 레시피를 해서 약간 밀키트를 낸다든지. 딱 아니면 1인 가구에서도 쓸 수 있게 이 정도 딱 넣으면 파스타에 크림 파스타 1인분 할 수 있다 하는 우유 소포장? 모르겠어. 근데 되게 그냥 아쉬운데 뭔가 급한 불극이 아까 백사장 말대로 바로 그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사실 우리 셋의 지금 토론으로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약할지도 몰라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머리를 모으면 나오겠지 무언가가. 어느 기계 아니냐고요. 그렇군요. 아, 어쨌든 명이나물 꼭 드시고 저기 아, 사자 배고파지는데. 망고 요거트 정사장 해 드셔보시고 세상에 돈이 없어요. 아, 건망고 나눠주세요. 팔아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주세요. 망고 말려볼게요. 어장님, 문 열어. 자, 근데 그러면 막 건무화과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 되지 않을까? 근데 되지, 망고가 되지 달아서 않을까? 그런 거 아니야? 뭐가 근데 약간 좀 덜 달잖아. 건망고가 이제 약간 그 휴지 냉장을 시키면서 약간 그 완전 딱딱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분을 머금는 게 그거의 매력 아니야? 그 망고는 수분을 머금어서 생망고처럼 변하지만 어. 그 겉에 묻어있는 그 당분의 그 하얀 가루들 있지. 그것도 아. 요거트에 스며들어서 요거트가 좀 더 달아지는데 또 수분을 망고가 머금고 있으니까 요거트는 살짝 그릭 요거트와 플레인 요거트의 그 중간쯤이 되면서 뭔가 되게 좋거든.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파지는군. 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아주 오버됐어요. 또 오버됐어. 맨날 오버됐어. 그냥 우리 시간 정하고요. 그냥 하자. 할 얘기 너무 많아. 그냥 막 떠들어 제껴 그냥 하여튼 진짜 우리 지금 11시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2시간 반째 지금 떠들고 제끼고 있는데 힘들어? 안 힘들잖아. 아직 할 얘기 많잖아. 나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무서워요. 거짓말 무서워요. 같고. 난 좀 피곤해. 우리 이제 마무리인가요? 네,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의 MC 백사장. 오늘 MC요? MC? 아, 우리 노래로 마무리하기로 했죠. 오늘의 아, 노래.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늘의 노래는 이 기사 제목만큼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저 우유송만큼 어울리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소비자가 외쳐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 좋아. 오케이, 그러면 백사장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부르는 거야? 쉬고. 내가 부르는 거야? 네, 맞죠. 하나 더 쉬고. 하나, 둘, 셋. 우유 좋아. 다시. 멈춰, 다시. 눈이 떨리는데요? 살려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어깨를 봐. 달고 됐잖아. 빨리 불러주세요. 오늘 안녕히 가세요. 끊어야지. 빨리 우유 좋아. 불러요. 우유 좋아. 아니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 잘하자.